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전기자기약 환상철심에서의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도 상호 인덕턴스에 관련된 공식 하나와 기본적인 산수만 알고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환상철심에 권수 100회인 A코일과 권수 400회인 B코일이 있을 때 A 자기 인덕턴스가 4헨리라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환상철심에 코일을 감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A 코일이고 이게 B 코일입니다. 이 동그란 게 환상철심이에요. 이 철심에다 코일을 감아놓은 겁니다. 이 A 코일의 권수는 100회, B 코일의 권수는 400회. 이렇게 감아놨을 때 A의 자기 인덕턴스 L이 4헨리였다는 거죠. 이때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뭐냐면 이 인덕턴스라는 게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한 곳에서 발생한 자속이 다른 코일로 가서 다른 코일에 영향을 줘서 이 코일에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어느 정도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상호 인덕턴스를 물어봤으니까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공식, 상호 인덕턴스 M은 A 코일의 인덕턴스 B 코일의 인덕턴스를 곱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인덕턴스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덕턴스 L은 그 도체의 길이분의 투자율, 도체의 면적, 권수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과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이 공식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뮤는 투자율이고 S는 면적이고 N은 권횟수고 L은 도체의 길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상호 인덕턴스도 마찬가지예요. LA로도 나타내고 L1, L2로도 나타냅니다. 이게 그냥 서로 다른 인덕턴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덕턴스를 곱해주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상호 인덕턴스 값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우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코일의 인덕턴스는 길이분의 뮤 S 곱하기 권횟수 제곱이라고 했죠. 이 권횟수, A 코일의 권횟수는 100회. 이 공식에 권횟수를 100회를 넣었을 때 4헨리가 나왔대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투자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냥 이 값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제곱을 넘깁니다. 여기는 곱해줬으니까 넘겼을 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 뭉뚱그려진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자, B코일의 인덕턴스도 이 값을 알고 권수만 알면 B코일의 인덕턴스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권수가 400회인 B코일, B코일은 권수가 400회입니다. 권수 400의 제곱 하면 B코일의 인덕턴스는 64헨리가 나와요. 상호 인덕턴스는 서로 다른 인덕턴스를 곱해주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4헨리, B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64헨리를 곱해주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16헨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공식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기겠죠. 이 자속의 크기와 이 감은 권수를 곱한 값이 이 전류와 인덕턴스의 값과 같습니다. 1차 코일의 인덕턴스의 값과 1차 코일의 전류의 값을 곱한 게 1차 코일의 권수와 1차의 자속을 곱한 값과 같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1차 코일의 인덕턴스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전류가 넘어가서 나눠주면은 이제 같은 거니까 1차의 인덕턴스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자속이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이 자속이 나와요.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속의 세기예요. 이 자속의 세기는 길이분의 NI입니다. 자속은 길이분의 투자율 NIS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I분의 N을 곱해주면 I는 약분되고요. N은 제곱이 되겠죠. 길이분의 뮤 S N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유도하는 식은 모르셔도 됩니다. 알면 좋고요. 그냥 이해 안 되시면 아 이래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1차의 인덕턴스는 1차의 전류분의 1차의 거래수 곱하기 1차 자속이죠. 이 자속이 1차 코일에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코일에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2차 코일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만들어요. 그게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1차 자속이 2차 코일을 지나면서 상호 인덕턴스를 발생시킵니다. M12라고 할게요. 이 자속은 어떻게 발생된 거죠?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발생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차 전류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속과 전류는 비례하기 때문에 1차의 영향을 받은 2차 상호 인덕턴스는 1차 전류분의 1차 자속 곱하기 2차 코일의 권수입니다. 여기서도 전류가 흐르면 똑같이 자속이 발생을 하겠죠. 2차 자속이 1차 코일을 지나면서 2차의 영향을 받은 1차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을 하죠. 2차 자속은 2차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류에 비례합니다. 자속이 커지면 여기도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2차 코일이 1차 코일에 영향을 준 상호 인덕턴스는 I 제곱분의 2차 자속 곱하기 1차 코일의 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에서 2차로 영향을 준 상호 인덕턴스와 2차에서 1차로 영향을 준 상호 인덕턴스 값은 같아요. 신기하죠? 상호 인덕턴스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거를 곱해보니까 곱하면 M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곱해진 거니까 이거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1분의 파이1 N1 곱하기 I2분의 파이2 N2가 돼요. 이 식은 아까 전에 1차 코일의 인덕턴스 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L1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은 2차 코일의 인덕턴스입니다. L2가 되는 거예요. M의 제곱은 L1, L2가 되고 M은 제곱을 없애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L1, L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면 더 좋지만 이해 안 되신다고 해서 아우 난 왜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 문제 하나만 풀고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이해 안 되신다고 아유 난 못해 이러시지 마시고 이 공식 M은 루트 A 코일의 인덕턴스 B 코일의 인덕턴스를 곱한 값이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L분의 뮤 SN 제곱. 그냥 요 두 개만 알고 가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땐 이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상호 인덕턴스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개념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죠.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의 개념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몰라도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과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만 알면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모르신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아유 난 못해 이러시지 마시고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구나. 요렇게만 알고 다음 문제 풀으세요. 오늘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매일 한 문제씩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